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그 양반 귀신이요. 이에 이에 대한 대답과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삶을 더 값지게 생각하게 됩니다. That events have been set in motion that would lead to his imminent death. What?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섭지만 누구야? 나와 이 새끼들아! 동시에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고 말고 주차 똑바로 하고 다녀. 알았어? 아니, 너는 소원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힘든 데다가 기피의 대상이 되기 일쑤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초라하고 쓸쓸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원한을 풀지 못하고 악귀가 되면 죽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추잡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천사들은 언제나 그래서 일방적인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할수록 갑자기 나타나 어떻게든 앞으로 닥칠 더 일을 말해주고 오래 한다. 살고 싶어지고 너는 오전 1시 50분에 죽는다. 너에 대한 평가는 상급으로서 2등급 지옥에 간다. 그리고 지옥의 강도는 네가 느낀 최고 고통의 10배이다. 여기서 도망치고 싶니? 하지만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면 등급이 낮아져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도망치고 싶니? 나중에 죽고 나서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의미의 귀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더 좋은 사람으로 살다 가려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는 귀신을 믿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실존하든 아니든 간에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고 판타지를 좋아하는 제게 귀신이라는 존재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쓸만한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하다. 귀신에 대해서 심오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최근에 저는 2016년에 소규모로 개봉한 국산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영화는 2015년에 제작이 되었고 국산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다가 모태솔로인 인간 남성과 처녀 귀신이 썸 타는 스토리라는 신선한 로그라인을 갖춘 이 영화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 기본 설정이 신선하게 느껴졌고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감독님도 제가 한때 네이버에서 재밌게 봤던 단편 애니인 연인의 방을 연출하신 분이죠. 전용석 감독님. 한국 애니메이션 개그 분야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뒷산에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근처에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상을 조금 한 적이 있거든요. 긴장 풀어. 당시에 모태솔로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귀신 없이는 남들 다 아는 연애도 못하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투마치 톡. 헛소리 하지마 임마. 다시 가죠. 못 쓰는 걸 말해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잠깐 울고 여기서 컷할게요. 컷! 그런 얘기가 있어. 아무튼 간에 귀신 얘기할 때 무서운 거 비밀을 생각하는 완벽하게 와중에 하려면 다른 걸 비밀하는 생각할 수도 대상과 있잖아요. 귀신이 마치
부부처럼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귀신이 있다면 성별은 뭔지. 남자면 O, 여자면 X로 가주세요. 여자다 여자.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난 어쩌다가 귀신이 되었을지. 하고 있는 착한 사람. 영혼이란다. 아, 그러세요? 근데 어쩌다가 핸드폰에 갇히셨나요? 네? 또 내 기숙사나 자취방에 쳐들어와서 보이면 어떨지 하는 상상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지 않습니까? 가위 말고 마사지 하면 잘하겠다 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링에 나오는 사다코가 얼마나 외로우면 고작 하는 짓이 TV 속에서 뛰쳐나와 우리를 덮치려는 거겠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 앞에 나타난다고 쳐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겠네요. 사다코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난 눈도 졸라 안 좋으니까 안경만 벗으면 죽을 확률도 낮을 테고 이 상태로 사다코가 달려들면 바로 한판 하는 거지. 이 뭔 개소리야? 오긴 뭐야? 너 잡으면 테마사지. 참고로 아, 나 여자 귀신을 보여주는 거 없으니까 각오해라. 드립이 좀 세긴 했는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귀신과 싸움을 한판 하겠다는 겁니다. 프로레슬링 아니 그 러브 파이팅 아니 대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막 던지신다. 이건 제가 아닙니다. 음란마귀가 잠시 허락없이 제 몸에 빙의한 거예요. 사라져라 음란마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건 뭐냐?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 뭐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선에서 좀 세게 웃겨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인공호 배우긴 선을 넘지 배웠거든. 않는 선에서 도입부에서 흥미를 끌어야 본론으로 그래, 수월하게 가실 인공호 수 패야 있을 되겠다. 테니까요. 쓰레기 같은 새끼! 뭔 생각하는 거야? 왜 선을 넘어오는 걸까? 근데 이런 드립을 치니까 제 손발이 되게 오그라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영화 리뷰로 들어가죠. 그럼 시작해볼까? 아무튼 저처럼 귀신 얘기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알콩달콩한 로맨틱 코미디가 좋다거나 특이한 소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국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귀신과 하면 손을 되던데. 잡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아니야.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잘하는 더욱 귀신이 봐두는 게 어디 좋겠다 있겠어. 싶은 병만 영화 긴장 풀어. 솔로 탈출기입니다. 잠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토리를 되도록 나열하지 않고자 하고 결말은 당연히 없도록 주의할 생각이니 스토리는 영화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전용석 감독님께서 제게 스포일러는 피해달라고 당부하신 점도 있고 영화가 유튜브랑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요. 가격도 편의점 간식비 정도로 저렴하니까 부담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7기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2015년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입니다. 이후 2016년 말에 소규모 개봉을 한 것 같은데 보도자료도 찾기 힘들고 예고편조차 없을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관객 수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한참 뒤에 네이버 다운로드가 열렸는데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개인적으로 로맨스 장르는 잘 보지 않는 편이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 보고 나니까 아 진작에 볼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예감이 주인공인 좋다. 정우는 우리 대학교 대학 오컬트 216명 동아리 동아리 부회장이자 미스테리아. 후배인 은지를 미스테리아의 짝사랑하고 아이돌이자 있습니다. 홍일점인 은지와 공식적으로 손잡을 수 있는 이 순간을 다들 손꼽아 기다려왔다. 시작할까요, 선배님? 모두가 흉가 체험에 귀신 가서 잡는 귀신 단서. 얘기를 하고 아주 있는데 옛날부터 귀신 테마를 위해 따위엔 쓰던 전혀 단서래. 관심도 없이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서 귀신 같은 소리 민폐나무로 하고 있네. 낙인찍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후배들한테도 무시당하는 데다가 형 주문도 안 외웠는데 웬 오바예요. 아 형이 귀신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여기랑 안 은지한테도 어울리는 까이게 사람 되죠. 같아요. 어? 선배님은 저희가 우스우시죠? 귀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믿으시잖아요. 사실 쟤네들도 그런 거 안 믿어. 다 너한테 잘 보이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미스테리아 나가주세요. 응? 사진 탈퇴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떤 행위를 계기로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녀 귀신과 아주 더러운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에도 귀신을 보게 되는데 안 보여? 너네들 진짜 안 보여? 아직도 소리 덜 깼어. 이쯤 되면 귀신 본 게 무서운 것보단 그 외의 것들이 쪽팔려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네요. 궁상이다.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쪽팔리니까 쇼하는 거지 뭐. 내가 나가던가 잘해봐 이 개새끼들아. 아니면 다 같이 귀신을 보게 만든다던가 해야겠죠. 아니 내가 씨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귀신이란 것은 영화로 치면 클레멘타인 같은 존재로 볼 수도 있겠네요. 나만 귀신 보고 험한 꼴 당할 수는 없거든요, 씨발.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귀신을 보고 암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졸라 사랑스러운 꼬마 귀신이 모닝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 이 지선이라는 귀신도 정훈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좀 도와줘. 인간으로 가위 눌면 목소리 안 환생하려면 나온다니까. 저승에서 처녀 귀신 시험에 가위 합격해야 한번 하니까 눌리는데 요거 도와달라는 좀 것이죠. 진짜. 이렇게 둘이 뭐 이런 얽히게 걸로 시험을 되면서 보냐? 썸을 타는 게 진짜 영화의 이렇게 주된 겁먹은 내용입니다. 신용만 하면 된다 이거지? 영화는 그렇대도. 전체적으로 놀랍지는 이런 거 않지만 10년 내내 과제하고 흥미로운 수업 전개를 듣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험 통과해야 처녀 장점을 귀신이 아주 될 수 크게 있다고? 봤는데 넌 그럼 그것에 지금 대해 뭔데? 언급하기 처녀 전에 귀신 아니야? 작화를 뭐야 언급하겠습니다. 갑자기? 제작비가 얼마나 난 아직 들었는지는 학생. 모르지만 저예산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화는 별게 일단 다 작품이 있네. 풍기는 저승세계도 엄청 귀여운 셀 분위기와 거라구나. 어울린다고 죽어서도 생각합니다. 경쟁해야 한다니. 나는 지금 지방 처녀 귀신이라도 되면 감지덕지한 상태거든. 그렇게라도 돼야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텐데. 환생하면 뭐 하려고? 다만 특이하게도 인물 채색에서 너 명암 내가 묘사가 보여? 전혀 없이 원색으로만 색칠했는데 처음엔 혹시 예산이 적어서 더 투박하게 그린 게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연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산과는 별개로 문제 있네. 이 작품만의 작화 스타일을 얘 확립하고자 집으로 한 데려가면 안 돼? 선택일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귀신과 절대 안 인간을 돼. 거의 비슷한 존재로 묘사하는 영화의 특성상 하라고 의도적으로 도와준다고. 모든 인물들을 오케이 할 수 있대. 일관된 마시자. 톤으로 단순하게 채색한 게 아닐까 싶네요. 작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좋게 본 편이고 왜 이렇게 그렸을까에 대해 추측해보는 것 또한 이 영화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타지, 애니메이션처럼 표현주의적 성향이 강한 장르에선 더욱 연출에 대해 분석하는 맛이 깊거든요. 그럼 작화를 제외하고 이 영화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아니었을 첫째는 거 아니야. 귀여운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개연성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뭐가 이야기 처음이야? 자체는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일 난 수도 또 있지만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그 유치함마저도 너무 매력으로 사소한 거라 난 승화시키죠. 아예 까먹고 있었네. 응? 정훈 역할의 홍범기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우분들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고 적절한 순간에 깨알 같은 곡선들을 깔고 잘 회수하니 그만큼 극이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내리놔라 그거 내리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간다. 둘째는 야! 은근히 거친 개그들이 극의 흥미를 돋군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빵빵 터뜨리는 건 아니지만 작게 웃기는 전개를 조금씩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큰 웃음 아무거나 폭탄을 골라서 제대로 발라. 터뜨립니다. 귀신이 무슨 약이냐? 한마디로 병맛의 자연스러운 흐름 끝에 제대로 큰 한 방을 선사하면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거죠. 잘하겠다 야. 비록 12세 관람가이긴 하지만 개그들은 은근히 수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귀신의 시험 과제로는 먼저 가위 누르기가 있는데 처녀 귀신은 대상자의 몸 위에 올라타야 하고 그래야 양기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귀신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이건 기회야. 시험 종료 10초 전입니다. 그대로 have a good time 하는 겁니다.
처녀 귀신이 바로 서큐버스가 되는 거죠. 야 씨발 가위가 이렇게 좋은 거면 나도 좀 눌러주라.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래. 씨발 진짜 짜증나게. 이게 큰일 날 놈이네 이거. 그 아가리를 좀 닥치고 쳐도 될 것 같은데.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럼 영화에 나온 그 한강 괴물은 섹스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또 다른 시험으로는 빙의가 있습니다. 들어봤냐?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빙의. 이건 처음에 귀신들이 취객들 상대로 연습을 해요. 장악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처녀 귀신이 되기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테스트니 취객들을 상대로 연습하도록 해. 어머 미안, 내가 못 봤네. 또 겹쳤네, 쏘리. 네가 이걸 아직 못 봤구나. 네가 지금 이걸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밤늦게 술 잘못 처먹고 길가에 돌아다니면 하마의 장난감 기차를 훔친 까마귀처럼 좆된다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술은 제대로 배우십시오. 빙의가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 몰라, 씨발 몰라. 걔는 알아? 알아? 무섭다 이거지 이놈의 자식아. 너 이제 페북 스타야. 갱노가 아닌 것 같아. 이 아저씨는 진짜 좆됐네요. 찔리는 게 있는 표정인데. 귀신이 빙의돼서 까고 있는 저 꼴을 취하지도 않고 빙의가 안 된 정상인이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바로 경찰서 가는 겁니다. 진실의 방으로. 물론 저 아저씨가 한 짓은 아니지만 법적 책임은 저 아저씨가 지는 겁니다. 이래서 술은 곱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선이도 정훈을 상대로 빙의 연습을 하는데 정상인을 상대로 통 잘 되지 않아서 진짜로 해야 돼? 아예 과감하게 달려들기로 합니다. 그랬다가 안 들어가지면 한번 해보자. 어차피 넘어져도 침대잖아. 이야! 역시 실패하면 하는 겁니다. 침대 미안. 위에서. 다들 이렇게 하면 되던데. 섹스하자. 우리 섹스하자. 아니 레슬링을 한다고요. 아주 격렬하게 긴장 풀어. 코피까지 터질 정도로 간다. 하는 겁니다. 야! 빙의가 뭐 다 나쁜 건 아니네. 그래도 제 몸은 소중한 보물이니까 귀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적당한 퇴마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적어도 빙의는 함부로 못하게요. 그 귀신이 착하든 나쁘든 간에 저한테 함부로 빙의하면 제 몸 가지고서 뭔 지랄을 할지 모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볼 테니까요. 화이트데이를 아는 사람들이 수희 아저씨가 무섭다고는 해도 수희 아저씨한테 씌인 귀신이 무섭다고는 안 합니다. 사실 범죄는 그 귀신이 저지르는 건데 욕은 아저씨가 다 처먹는 거거든요. 반대로 좀 착한 귀신을 예로 들어도 이 세상에 한없는 귀신은 없을 테고 그 한들 다 달래주다 보면 제 몸이 가만하지 내가 않을 먼저 겁니다. 죽겠다. 아휴.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어요. 꼴처 귀신이 빙의한다고 하면 담배는 그놈이 피워도 돈은 제 돈이 없어지고 암도 제가 다 가지게 되겠지요. 씨발 난 담배 혐오자인데. 저는 1992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담배 한 대 핀 적 없고 앞으로도 금연을 고집할 사람이며 담배를 세상에서 꼭 멸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딴 귀신 오면 바로 퇴마의식 진행해서 영혼을 갈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빙의가 실패해야 이걸 더 잘하지. 미안. 이런 유물 같은 년. 아무튼 이렇게 제법 수위 높은 개그가 조금씩 터지다가 막판에 제대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 어때? 보이지도 이건 않는데? 반드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었어. 이 저질. 뭐? 저질?
셋째는 귀신들을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한 점인데요. 그냥 이 영화 속 귀신들은 주인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고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서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려졌습니다. 야, 가자. 그게 아니고 은지야. 아, 미안. 귀신들도 시험을 봐야 하고 과제와 수행평가를 하면서 등급이 매겨지며 그 가지고 왔어?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경쟁자 제끼는 거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제일 잘하던 거야. 긴장하면 장 트러블까지 이제 곧 시험 생깁니다. 시작입니다. 아, 제가 긴장하면 장 트러블이. 잠깐 화장실 좀. 그러니까 귀신이 똥도 싸는 거죠. 물론 귀신 똥 싸는 건 안 나옵니다. 무슨 똥 싸는 소리야.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예의 바르게 들어가고 아, 왜 안 오는 거야? 이동도 마치 신과 함께 원작의 대화역처럼 아, 여튼 기차를 타고 앞으로 하며 불신사바 절대 안 해. 사랑과 영혼에서 귀신이 된 주인공이 물건 하나 집으려고 애쓰는 것과 달리 사물도 그냥 만지고 사람도 그냥 패버립니다. 이쯤 되면 뭐 가위 물어보고 눌리는 싶은 거 것보다 없어요? 맞아 죽는 게 더 분신사바 무서울 중에 정도입니다. 귀신들은 진실만 말한대요. 진실만? 너도 솔직히 처음이었지. 그게 뭔 소리예요? 뭐가 처음이... 이 영화를 만드신 전용석 감독님은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예술적인 성취를 하기보다는 일반 관객들이 쉽게 공감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셨다는데 그건 성공하셨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러닝타임 동안에 따라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였어요. 이 시작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런 뭐 귀신이나 판타스틱한 소재로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장편 길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목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메시지가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게 낫다는 메시지를 귀신의 의인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경쟁과 위험, 절망을 맞이하고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게 태어나고 진학하고 시험을 치르고 스펙을 쌓고 졸업하며 빡세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군대, 연애, 결혼, 출산, 육아, 기타 등등 졸라 빡센 것들 다 겪고 어찌저찌 열심히 살다가 죽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어서까지 그 지랄을 또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이미 이승에서 살벌하게 사는 것도 벅찬데 죽어서까지 시험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처지가 진짜 벌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건 알고 있지.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서 그 죽음을 최대한 늦춰야겠습니다. 박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죽어서까지 시험 보고 꼰대들 잔소리에 시달리기는 정말 싫거든요. 그 꼰대들 또한 귀신이라는 점에서 저승 짬밥이 몇백 년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조상님급 되신 귀신들이 제게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는 걸 매일같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번 생에 아예 불사신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불로장생은 불가능하겠지만 좀 더 오래 살아둬야지 죽어서라도 그나마 편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 씨발 이 아래비가 호랑이 젊을 때는 잘 나가는 네가 호랑이면 씨발 나 멧돼지다 미친 새끼야. 어서 씨발 호랑이 담배 피웠던 얘기로 설레발 치려고 그러고 있어. 아는 것도 없는 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지금 포기하면 더 좆된다는 팩폭을 날리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힐링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때려치기 말라고 씨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개새끼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인데 어쩌면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와닿을 수 있겠네요. 앞서 언급한 제 논리대로라면 이만한 자살 예방 영화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삶에 큰 동기를 제공할 만한 영화이면 틀림없습니다. 행여라도 삶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화를 보고서 그 생각을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장점을 강하게 봐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아쉬운 점을 몇 개 언급하자면 설정이 흥미로운데 반해 디테일에서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은연중에 귀신 얘기를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아쉽게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신이 어쩌다 죽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새끼야. 또 개그를 아예 더 세게 해서 17금으로 갔으면 더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위 누르다 말고 엎어져서 키스하는 김에 아예 근데 이런 씨발 것들이 여기가 여간빵인 줄 아나. 우리 섹스하자. 차츰 그것도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만들어졌고 높은 개그 타율을 갖춘 힐링 영화인 만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